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요, 지난 17일이죠. 불확실성 및 저물가 지속 등을 근거로 2020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2.1%로 수정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경제 동향과 대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 수정 전망의 배경과 수정 전망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 동향을 요약해보면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딥, 즉 이중 침체가 되겠죠. 그러한 이중 침체 가능성도 상존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휴전에 들어서는 단계이지만 지금 선진국들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힘입어 더 이상 경기 하강이 급속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의미 있는 실물 경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부문별로 민간 소비 회복은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설비 투자 및 건설 투자는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수출은 1년 이상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시장은 전반적인 개선세이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치 11가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약한 경기가 반등세가 되겠는데요. 우선 최근의 국내 동향은 3분기의 경제 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기 동행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019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치면서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2.0%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3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로 지난 2분기에 2.0%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하락했지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비 회복 여력이 불확실해졌습니다. 10월 중에 소비 판매는 내구재 증가세는 약화되었으나 비내구재 증가세가 강화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3%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소비의 선행 지표인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수입 물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소비 회복 여부에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설비 투자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지수는 전기 대비 기준으로 지난 3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월 들어 다시 감소하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선행 지수 중 국내 기계 수주액은 최근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자본재 수입액은 감소세를 지속하며 설비 투자 회복 여부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설 침체 속에 민간 수주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투자는 10월 중 건설 기성으로 본 동행 지표상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공공부문 건설 수주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4%를 기록해 부진했으나 민간 부분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8.6%의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33.3%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2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수출 단가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감소세를 지속 중이긴 하지만 대중국 수출의 감소폭이 지난 9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중국 수출은 지난 9월에 마이너스 21.9%를 저점으로 10월에는 마이너스 16.9%에 이어 11월에는 마이너스 12.2%로 감소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11월 중에 마이너스 62.1%, 반도체가 마이너스 30.8%,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19%,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11.9%, 자동차가 마이너스 1.4%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고용시장의 개선인데요. 11월 중에 전 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 및 확장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월에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감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는 크게 늘어 30만 명이 상회했습니다.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은 마이너스 2만 6천 명이 감소됐고요. 건설업은 마이너스 7만 명, 그러나 서비스업은 39만 5천 명 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0%대의 물가 상승률 기록이 되겠는데요. 국제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수입 물가가 감소하면서 그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9월과 10월에 감소세에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으나 원자재, 수입 물가 하락 등 영향으로 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민간 체감의 경기 개선입니다. 가계 부분의 경제 심리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에 대한 현재 판단 및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경제 심리는 4분기에 들어 3분기보다 소폭 개선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장기 추세의 하락세는 지속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세계 경기 및 교역입니다. 올 한 해 선진국 및 신흥국 경기는 동반 둔화되고 세계 교역은 무역 분쟁 등으로 위축된 면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전망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보면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는 둔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흥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계 교역은 2019년 기저효과로 반등하나 세계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및 보호무역주의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국제유가입니다. 2020년의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9년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함께 OPEC죠. 석유 수출국 기구 감산 합의 이행 및 미국산 원유 공급 증가 등의 원인으로 2018년 대비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1번째 환율입니다. 주요국 환율에 대한 예상은 달러화는 약보합세, 기타 주요국은 전반적인 강세가 전망이 되고요. 2019년 중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2020년 달러화 전망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로화는 강보합세, 엔화 및 이원화는 강세가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이 증가되어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비 심리 악화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돼야 되겠고요. 건설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SOC 사회 간접자본의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 민간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물가 기조 지속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 악화 방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